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닝 토크쇼를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정민이라는 분은 1948년생입니다. 쥐띠죠. 올해로 따진다면 우리 나이로 78, 인생 말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탐탁치가 않았고 가시밭길이었고 시베리아의 추운 얼음 벌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청북도 시골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농협에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비교적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1948년생이니까 195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가 다닌 초등학교는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52명밖에 없었어요. 그 52명 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아이들이 도시락을 쌀 정도의 쌀이 없어서 집에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 30명 정도밖에 도시락을 못 싸오고 나머지 20명은 그냥 소설대로 노래 제목대로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점심을 때우던 뽐뿌물이라고 있죠. 학교 중간에 있던 뽐뿌물을 점심으로 한 모금 먹고 점심을 때웠습니다. 당시는 모두가 다 가난해서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준 밀가루나 아니면 우유가루 아니면 옥수수가루 학교 소사 아저씨, 소사라 그러면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글쎄요, 잡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거드렛 일을 하는 머슴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한 분 있는 참 선생님 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소사 한 분이 옥수수 가루를 소금을 넣고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주먹밥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 개씩 나눠주는 점심으로 때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그 당시로서는 괜찮은 공무원의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공부는 좀 했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도 괜찮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라고 자식에게, 김정민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 밖에 없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한갑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최고다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아들에게 공무원을 되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공무원이 싫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왜? 당시 공무원 하면은 사람들이 온 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러는 참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나 아니면은 음식점 여주인 같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청춘을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버지의 바람을 피우는데 엄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공무원은 죽어도 싫다. 나는 저런 직업을 안 하고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했었지만 그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군대에 갔을 때는 마침 월남전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면은 당신은 박스를 하나씩 보낸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박스 안에 테레비도 하나 넣고 또 월남전에서 월급을 받은 돈으로다가 그곳에서 그 고급 신발이나 아니면은 양복 또 양장 그런 천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보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고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김정민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그것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보내고 또 자기 동생 넷이나 되는 동생들을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월남전에 참여한 것은 그 남은 인생 수십 년의 고통의 시작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나중에 전역을 하여 한국에서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그 무서운, 월남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였죠. 생명을 보장으로 한국에서보다 10배 더 많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월남을 자청하여 갔습니다.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가지고 목숨 바꿔온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정들은 살림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 경제도 월남전으로 인해서 뭐 한진건설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업체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졌지만, 그 뒷면에는 한국 청년 4천여 명, 거의 5천여 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보다 더 무서운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군이 월남에 쏟아놓은 고엽제, 헬리콥터로다가 쏘아놓은 그 무서운 화학 무기, 그 베트콩을 참 박멸하기 위하여, 숲을 없애기 위하여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들판을 나무 가지만 남게 만든 그런 무서운 고엽제가 월남전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것을 먹고 온 신체적인 커다란 참 피해를 받고 한국에 와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고엽제니 뭐니 그런 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 김정민도 그 고엽제에 중독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보훈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봤더니 고엽제의 후유증이라 그러면서 암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가 항문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문을 막고 또 대장 밑에 있는 부분을 구멍을 내가지고 대변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가 택시 기사를 하면서 개인 택시로 돈을 모아가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머리를 닮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떻게 하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공원에 가다 보면은 할아버지가 손녀와 손자와 손잡고서 자전거를 태워준다든가 아니면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단 하나의 아들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참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몸에 대변을 볼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택시를 운영하는데 몇 시간에 한 번씩 대변을 본 상황이라면은 자기 집으로 가서 택시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일을 본 다음에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온 옷을 전부 다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몰고 시내에 나와서 손님을 태우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안 가기 위해서 음식을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물론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다 해주긴 했지만 아내 역시 병 간호를 하다가, 남편의 병 간호를 하다가 역시 암에 걸렸습니다. 참 운명이라는 희한하죠. 어떤 불행이 밀려온다면은 한꺼번에 무더기로 밀려오는 그런 불행한 집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인생이 자갈밭인 데다가 또 시베리아 얼음판으로 되어가면서 살고 있는 이런 참 인생도 있습니다. 김정민의 인생이 바로 그 시련의 인생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기뻐가지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온 식구가, 세 식구가 기뻐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아들을 끌어안고 기념 사진도 촬영했지만 그 속에서는 아내의 깊은 암, 그 다음에 자신의 깊은 질병, 게다가 아들이 가정의 괴로움을 더 이상 보여주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정민은 괴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아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한탄과 참 서름 속에서 괴로움을 참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아내는 대장암을 걸렸는데 잘못하여 늘 배가 또 아프다고 소식해서 왜 그러나 하도 어느 날 확인해 봤더니 뱃속에 수술을 할 때 거즈를 뱃속에 넣고 봉합을 했답니다. 그것도 서울대 병원에서. 참 안 되는 집안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3년을 참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서 거즈를 수술하여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통증이 좀 심하긴 덜 심했지만 그래도 그의 고통은 그거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보상은 좀 받고 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다가 많은 2천 몇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 소식도 있는데 그걸로써 그 또 다른 치료에 보탬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부부가 개인 택시하여 모은 서울 외곽에 25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서 아둥바둥 끝까지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기어코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답을 왔습니다. 42살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참 앞길에 좋은 길이 펼쳐지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손주가 자기 손자가 나타나는 것도 가장 큰 행복의 하나입니다. 어느 날 결혼을 시키고 나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갔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또 심하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손자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또 다른 행복이 작은 신랄 같은 행복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장애 손주 손을 잡고 어떻게 공원을 거닐까 하는 생각에 그는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개인 택시를 하다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영업을 중단하고 자기 집으로 못 가서 그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는 개인 택시를 7천만 원에 샀는데 기어코 그거를 팔고 왜 운행을 도저히 못할 정도로다가 힘들어 그 건강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운전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택시를 팔고 그냥 집에서 병 간호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40여 킬로 그냥 뼈만 남은 상태에서 남편의 밥도 해주지 못하고 또 남편도 김정민도 자식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택시 판 금액을 반을 자식에게 주고 장애인 손주를 위해서 치료를 하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개인 꽤 괜찮은 직장에 다녔지만 자식 또한 뭐 아파트 대출금 갚기 바쁘고, 또 며느리 또한 장애인 아들을 위하여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만 뜨면 행복과 기쁨이 찬란하게 꽃길이 펼쳐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불행에 휩싸여서 자갈길, 얼음길, 눈물길, 슬픈 길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비극이 가득히 있는 집보다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행복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술 밥을 먹더라도 자기 몸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고, 또 작은 밥상이지만 부부간에 얼굴 쳐다보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소망, 작은 행복,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말한 김정민의 생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은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행복을 크게 만들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기쁨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